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이재명 1심 그 후. 예, 이재명 대표의 4개의 재판 중에 1개의 재판, 첫 번째 재판의 1심 선고 지난주에 나왔죠. 1심 징역형이 나왔어요. 1년 징역형. 네,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정치권에서 대부분이 이제 벌금형 정도를 예상했잖아요. 뭐 피선거권 제한이 걸리는 100만 원을 넘냐 마냐 뭐 이런 정도 갈렸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무거운 형이 나왔습니다. 네. 뭐 보수 정당 쪽에서도 주진우 곽주택 국민의힘 의원이나 아니면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이나 요 정도밖에는 예측 못했었던 결과고요. 민주당에서는 워낙 충격을 받아서 논평도 바로 못 내고 최고위를 저녁에 열고 나서야 논평을 냈던, 뭐 그렇게 당황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뭐 민주당도 무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유죄가 나올 경우에 대해서 대비는 했을 텐데 이 정도 양형까지는 준비 전혀 생각 못했다. 옵션에 없었던 거죠. 아하. 선고 결과를 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요. 두 가지였잖아요. 김문기 모른다, 그리고 국토부 협박받았다, 두 가지였잖아요. 네. 첫 번째, 김문기 몰랐다라는 거는 일부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겁니다라고 말했던 부분, 요 부분만 유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는 그 기억에 대한 부분은 그럴 수 있다. 요건 이제 무죄인데 네.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골프로 친 거는 사진으로도 나오고 영상으로도 나와서 사실로 확인이 된 상황에서 골프를 치지 않은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했다. 네, 채널A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골프 친 건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부 그러니까 유죄로 나왔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라는 거는 그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 행위를 처벌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라고 발언했던 부분, 국감장. 네, 이 부분이 협박 때문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본인이 판단을 했던 거다. 그리고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했었던 성남시 공무원들도 협박이 없었다고 다들 진술을 했다. 물론 몇 명 정도 그렇게 압박을 느꼈다고 진술하는 사람이 있긴 했는데 그 사람들이 구체적인 근거를 다 대지를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도 유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형이 이렇게 무거워진 어떤 가중 요소들은 뭔가요? 일단 허위사실 공표 양형 기준이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 200에서 800만 원 사이거든요. 예. 근데 가중 요소가 몇 가지 들어갔는데 예. 이 발언의 파급력이 너무 셌다. 그리고 동종 전과가 있다. 2010년에 비슷한 범행이 있었거든요. 이재명 대표 전과가 있었거든요. 네. 공직선거법. 그것들이 이제 가중 요소로 들어갔고, 파급력이 셌다는 거는 대선 당시에 후보가 뭐 TV 혹은 국감장 생중계되는 곳 이런 곳에서 했기 때문에 전파력이 컸다, 그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다만 말씀드렸던 동종 전과는 벌금형 정도였고, 그리고 이 이재명 후보가 이 해당 선거 대선에서 낙선했다는 점이 반대로 참작이 됐다고 합니다. 예. 앞으로의 파장이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민주당에서는 당장은 이재명 대표의 구심력이 더 강화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예. 이재명 대표 판결, 이제 어떤 사법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 차원으로 이미 굳어졌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뭔가 이견을 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당 지도부에서 논평을 못 냈다고. 예. 그 당 지도부 논평이 나오기 전에 먼저 논평을 냈어요. 뭐라고요? 이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다 라고 해서 어떤 이견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였고, 한 재선 의원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럴 때 머리를 들면 두더지 게임하듯이 머리를 망치로 맞을 수가 있다. 워낙에 사실 사람들이 예민하기 때문에 먼저 튀어나오면은 더 정맞는다. 다른 소리 하면 안 된다. 뭐 그렇죠. 플랜 B 얘기 이런 거 나올 수 없을 거다 보시는 거군요. 네, 이런 분위기가 지금 당 안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여 투쟁도 당분간 더 강화될 분위기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주말 집회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예.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주말 집회가 그 뭐
김건희 특검 촉구하는 집회긴 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연단에 올라서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자신의 판결과 관련된 발언도 했어요. 네, 더 격앙된 모습이었고요. 사실 집회 참석 인원은 전주보다 좀 더 적었는데 분위기는 훨씬 더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탄핵 의원 연대 이제 야권 중심의 의원 연대에서는 앞으로 연대의 폭과 속도를 더 넓히겠다라고 하면서 시민단체 촉불 행동과의 연대를 좀 공식화를 했고요. 이런 분위기들은 적어도 김건희 여사 특검 거부권 행사할 때까지는 더 뭉치고 더 강화할 것 같아요. 예. 다만 이제 변수는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위증교사 1심 판결이에요. 자, 두 번째 재판의 1심 선고가 다음 주에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민주당의 분위기가 지난 금요일에 나온 그 첫 번째 재판은 다퉈볼 여지가 크다. 무죄 가능성 크다. 이렇게 봤고 오히려 다음 주에 나올 재판이 좀 걱정된다. 이런 분위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예상을 했고 민주당에서도 선거법보다 이 위중교사 선고가 더 위험하다 이렇게 봐왔었거든요. 예. 만약에 이게 금고 이상의 형, 그러니까 피선거권 박탈까지 가는 형이 나오게 되면은 민주당 안에서도 이제 플랜 B가 필요한 것 아닌가, 어떤 이제 달라지는 흐름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의원들끼리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재판 결과와 그 후의 반응들 정리해 주셨는데 김준일 평론가는 어디 주목하셨습니까? 일단 판결부터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그러니까 그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전날 있었던 지난 목요일 날 있었던 김혜경 씨,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 공직선거법 150만 원 나왔을 때 네. 검찰이 구형을 300만 원으로 했고 절반인 150만 원이 나왔고요. 이게 흐름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배소연 씨, 그 비서 배소연 씨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상황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 것도 그렇고 다음 것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한테 상당히 불리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어쨌든 법원이 배소연 씨하고 이렇게 김혜경 씨하고 같이 이제 공모를 했다라고 본 거잖아요. 김혜경 씨 주장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판사가 다를지라도 재판들이 관련된 게 다 있는데 관련자들이 다 유죄를 받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특히 이제 김문기 몰랐다 이거는 좀 논란이에요, 여전히. 그러니까 그 부분만 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라는 건데 백현동은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국토부 그러냐면은 협박이 있었다 그 부분. 국토부 협박이 있을 때 왜냐면은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징역 5년을 2심까지 받았어요. 네. 근데 거기에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피고인이 사업과 관련해 용도 지역 변경, 주거 용지 비율 확대, 공사 참여 배제 등과 가서 대관 정바울 회장의 청탁을 받고 수행한 대관 업무는 합리적 의견 기준으로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쉽게 얘기를 하면 주거 용지 비율 확대, 용도 지역 변경도 다 로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김인섭 씨 판결에서 그게 나버렸다. 이게 일관성이 있으려면 판사가 김인섭이라는 이름을 얘기는 안 했지만은 어허. 이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사실상. 여기 2심까지 났는데 이게 만약에 무죄가 나버리면은 이게 이제 다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로비를 안 한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본 거예요. 그럼 25일에 있었던 위정교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김진성 씨가 이진성 씨인가 김씨가 헷갈린데, 그러니까 김진성. 김진성이죠. 예. 그 비서가 내가 위증교사를 위증을 했다라고 교사를 받아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미 얘기했어요. 징역 10개월 구형을 받은 상황이고 같은 날 판결이 나옵니다. 네. 그럼 이것도 역시 일관성의 문제라면 이 사람이 유죄를 받으면은 빠져나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예. 형량은 셌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징역 2년의 절반 정도가 지금 나온 1년 정도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민주당은 여러 사람한테 물어봐도 되게 네. 당황했더라고요. 그래요. 예, 이 정도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 벌금형으로 해서 만약에 유죄가 나오더라도 항소를 해서 뭔가를 했는데 굉장히 이제 판사가 단호했고 그래서 사법부를 조금 그러니까 뭐라고 해 자극했다. 내부에서도 그런 분석들이 나와요. 과도하게 사법부를 좀 자극하고 또 이재명 대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일방적으로 불출석을 한 뭐 여러 재판이 있으니까 재판은 좀 다르지만 일방적으로 불출석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사법부를 자극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한성원 대표도 그러고 지금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주말 집회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그러니까 사법부 겁박 집회다. 근데 뭐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랑 상관없이 원래 잡혀 있는 거고 광화문에서 했는데 이게 왜 사법부 겁박 집회냐 그러는데 어쨌든 이게 정쟁처럼 이제 예. 뭐 이렇게 좀 흘러가는 이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지금 뭐 서울신문도 분석을 했는데 앞으로 이 민주당이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래서 특검 총공세, 대통령 탄핵, 임기 단축 개혁 그리고 이제 대안주자 찾기 그런데 뭐 하나 쉽지 않아요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 대처가 뭐 지금 대통령 탄핵은 지금 뭐 불법이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난 뭐 정황은 너무 많지만은 지금 그런 상황이고 임기 단축 개헌도 국민의힘에서 해줄 이유가 없고요. 특검 총공세도 지금 약간 이제 제가 적대적 공생관 결과적으로 보면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이런 말을 썼는데 물론 지난 주말에는 숫자가 굉장히 늘었어요. 집회에 나온 숫자 경찰 추산도 25,000명 얘기를 했으니까 15,000명보다 그러니까 경찰 추산으로 하더라도 한 1.5배 이상 늘어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아까 김건희 기자는 또 좀 줄어들었다 얘기가 있던데 그 약간 충돌해요?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예, 예. 이제 기본적으로 경찰 추산이 1.5만 명 어쨌든 얘기를 경찰 추산 했었잖아요. 기준으로 봐도 좀 늘었다. 늘었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더 늘었으니까 이제 했겠죠. 어쨌든 뭐 늘기는 했지만은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이게 더 이제 가는 거냐. 그래서 윤석열은 윤석열이고 이재명은 이재명이다라는 한국일보 칼럼이 지난 수요일에 저는 굉장히 근데 그 건은 그 건이고 이 건은 이 건이고 예, 자꾸 서로 엮지 말아라. 둘 다. 저는 둘 다 적대적 공생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지 말고 윤석열 뭐 대통령이나 이쪽은 뭐 특검 받고 이재명 대표도 사법 리스크 다 해소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좀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좋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일보 칼럼 오늘 제목. 오늘은 아니고요. 지난 네. 목요일이었나 그 예, 칼럼 예, 제목이 예. 그거였어요. 윤은 윤이고 이는 이는 이다. 이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친명계 좌장이라고 불리는 정성호 의원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 자세한 얘기는 더 들어보기로 하고 두 번째 이슈 넘어가죠. 명태균 수사 속도. 예,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인물 두 사람 명태균 씨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 구속이 됐습니다. 네, 그 구속된 첫날에 명태균 씨를 검찰이 뭐 이례적으로 구속된 당일날부터 조사를 시작하면서 네. 좀 속도를 내고 있고요. 추가되고 있는 소식 몇 가지만 좀 업데이트를 해서 드릴게요. 그렇죠. 첫째, KBS 보도인데 검찰이 명태균 씨 휴대전화에 담겨 있었던 사진 2만 장이랑 텔레그램 메시지 통화 내역 등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사진 2만 장 확보했다. 네. 검찰이. 네, 요 데이터는 명태균 씨가 이제 포렌식 업체에다 직접 의뢰해서 복원한 거였는데 그걸 이제 검찰이 확보한 거고요. 예. 이 안에서 뭐가 나올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둘째, 한국일보 보도인데요. 검찰이 이제 2022년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이 이제 검찰에서 명태균 측한테 정치 자금을 줬었다라고 진술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명태균 씨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면 내가 공천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내가 그 말을 믿고 이 사람한테 돈을 보냈다. 그런 진술 확보했다. 네, 다만 명태균 씨가 정말로 그때 공천에 영향력을 끼치려 했는지 이건 좀 조사를 앞으로 해야 될 거고 이 돈이 여론조사에 쓰였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 요건 경향신문 보도고 민주당 측에서 조사를 한 건데요. 명태균 씨 지인의 가족이 창원 산단 발표 전에 해당 부지 총 10필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지인이요? 네. 친척 지인? 네, 명태균 씨 지인의 가족이요. 지인 가족. 예. 2022년 7월부터 작년 2월 사이에 매입을 했는데 요 작년 2월 같은 경우에 정부가 산단 후보지 지정을 공식 발표하기 한 달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런 구입이 쭉 이뤄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강혜경 씨 이제 제보자 강혜경 씨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10필지를 매입한 사람의 부친이 네. 명태균 씨랑 친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이 후보지 선정에 개입했거나 아니면 미공개 정보를 알았다 이런 주장을 좀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연히 그 땅에 관심이 있어서 샀는데 뭐 나중에 보니 이렇게 됐더라일 수도 있고 명태균 씨가 정보를 줘서 구입한 걸 수도 있고 요 새로운 사실을 밝히죠. 이제 수사를 해봐야겠죠. 해봐야겠죠. 또 하나 이슈가 이준석 의원, 그러니까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김건희 여사와의 만남이 드러난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예. 뉴스토마토가 이준석, 김건희 두 사람의 통화 녹취를 공개를 한 건데요. 지방선거 2달 전에 이준석 당시 대표가 김건희 여사를 찾아간 사실이 여기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은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갔던 거다. 그러면서 내가 이강덕 포항시장의 공천 배제 그 시도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건데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나한테 역정을 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추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시장, 강서구청장 공천뿐만 아니라 당무에도 개입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금요일 날 오후에 기자들 불러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의 속보도 계속 쏟아지고 또 검찰발 뉴스, 뭐 언론이 취재한 내용들 계속 쏟아져서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던데 그 이준석 의원이 김건희 여사 찾아간 고 대화 과정, 그 녹취는 잠시 후 뉴스닥에서 들으면서 요 이준석 의원의 지금 이 행보들, 최근에 각종 폭로들, 요건 어떤 의미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예. 따라가기가 벅차요. 일단 현기증이 좀 많이 나고요. 예,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그 명태균 씨 관련해서 이제 큰 덩어리들이 지금 검찰에서는 입건은 일단은 구속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그러니까 지방선거와 이제 그리고 이제 김영선 의원으로부터 돈 받은 거, 요거가 한 덩어리가 있고, 네, 네. 하나는 여론조사 조작이 있고, 하나는 그렇죠. 공천 개입이 있고, 하나는 창원 산단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경찰이 지금 그 공식적으로 구속한 명분은 아니지만은 다 조사는 하고 있다, 지금 수사는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아까 전에 창원 산단 같은 경우에도 그 명태균 씨가 창원 시장도 만났다 이런 증언도 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어요. 그리고 그거를 그 창원 산단 지정된 거를 사전에 알아가지고 아까 전에 지인한테, 그거는 예전에 이제 한겨레 21에 보도했는데 강모 씨가 이미 한 8억 원어치 이제 땅을 샀다, 그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니 이런 거는 추가적으로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구속은 이렇게 됐지만 구속 네. 기간 안에 이거를 조사를 해서 재영장을 친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는 공천 쪽인데 이거는 약간 이제 스탠스가 검찰이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MBC 단독 보도 보면은 윤석열 후보 2021년 9월 18일 윤석열 후보 소개 자리에 이제 예비 후보자, 돈을 건넨 예비 후보자도 명태균이 데려가 가지고 소개까지 시켰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이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이거를 공천을 이렇게 주려고 개입했다라는 정황들이, 그런 등 것들이 이제 계속 속속 이제 밝혀지고 있는 그런 그 예비 상황이에요. 후보라면 이제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예비 후보들. 예, 이번에 그 구속영장이 4명이 나왔잖아요. 네네. 명태균, 김영선 말고 2명이 있었는데 그 2명은 기각됐습니다. 이제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했지만은 이 2명은 데려가서 거기서 어쨌든 만나게 해줬다. 만나게 해줬다, 명태균이.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검찰이 상당히 많이 2만 장 지금 사진 확보하고 텔레그램도 다 확보하고 했다라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쯤 되면,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되면은 이준석, 김종인, 그리고 김진태, 뭐 이렇게 박완수 다 지금 소환 조사 가능성이 있거든요. 참고인으로서. 참고인으로서.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창원지검이 내일 이 윤석열 부부 고발인이 있어요.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대표를 내일 불러다가 고발인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좀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거를 윗선으로 갈지 말지에 대한 좀 어느 정도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요 이슈 이렇게 정리하고 세 번째로 넘어가죠. 사만전자 주가 부양. 삼성전자가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습니다. 금요일에 갑자기 삼성전자 주가가 말도 못하게 오르는 거예요. 폭등하는 거예요. 7% 넘게 올랐죠. 네. 근데 이게 무슨 일이야 했는데 알고 보니 주식시장 다 끝난 후에 발표가 있었어요. 10조 원 풀겠다. 맞아요. 장 마감 후에 발표가 됐고요. 금요일 날 앞으로 1년 안에 10조 원어치를 분할 매수하겠다. 특히 이 10조 원 중에서 3조 원어치는 네. 당장 석 달 내에 사들여서 전량 소각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게 이제 4만전자까지 갔거든요. 목요일 날. 맞아요. 4년 5개월 만에 삼성전자 주가가 4만 원대로 떨어진 거고. 반토막이 난 거예요. 4개월 만에. 맞아요. 그 큰 회사가. 네, 정확히는 43%가 4개월 만에 빠졌습니다. 시가총액이 300조 원 그 수준도, 그 선도 무너졌고요. 뭐 여러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범용 디램이 중국 업체한테 좀 추격당하고 있는 문제들, 뭐 이렇게 좀 경쟁력 약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다만 아무튼 이렇게 지금 7년 만에 그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네. 주가 방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는 반등에 성공했고요. 외국인이 13거래일 만에 순매수를 하면서 7% 정도가 올랐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팔아댔잖아요. 사실 맞아요. 삼성전자 주식은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좌지우지하는 주인데 계속 팔아대던 외국인이 그날 쑥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김준일 평론가. 네. 외국인들은 어떻게 알고 들어온 거야? 이런 얘기들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삼성전자가 공식 발표하기도 전에 막 네. 이상하게 왜 오늘 뜨지? 왜 이게 뜨지? 그러는데 이게 발표됐지. 그럼 이거 사전에 유출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이긴 그러니까 하죠. 유출이 됐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정보가 모르겠습니다. 누가 알고 이렇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으나 이게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주식시장은 늘 이렇더라고요. 예. 늘 이렇게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요, 외국인들은. 외국인들은 귀신같이 알고 뭐 개미들도 이제 추가 매수에 들어가죠.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따라서. 않으니까. 예, 예.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사전에 정보가 유출된 것 같고 이게 지금 10조 원 뭐 이제 플랜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네. 모르겠으나 이게 이걸로 이제 이 흐름을 지금 꺾을 수 있을 것이냐. 연합뉴스가 이제 분석을 한 건데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7.92% 올해 이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데 다른 나라에는 엔화 빼놓고 일본 엔화 빼놓고 엄청나게 다 제일 많이 빠졌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주가도 8.98% 지금 종가 기준으로 빠졌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주요 시장에서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맞아요. 심각해요. 그러니까 제일 취약하고 지금 외국인들도 이 나라 경제가 지금 굉장히 허약하다. 그러니까 팔고 나가는 거거든요. 삼성전자 뭐 지금 취약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코리아 리스크가 디스카운트가 굉장히 심해졌는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 주가 부양하겠다라고 했는데 무슨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서 대부분의 얘기하는 게 내수 경제가 취약하기 때문에 이 나라는 위험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내수 경제 진작을 위해서 무슨 플랜이 있는지 그게 지금 되게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싸도 너무 싸요. 사실은 그 뭐 PBR이라고 이런 거 다 계산해 보면은 터무니없는 4만 전자, 5만 전자는 터무니없는 거기 때문에 들어올 만은 한데 거기다 이제 삼성전자가 10조 원을 더 쏟아붓겠다. 물량 공급을 하겠다고 했으니 그래도 좀 주식이 살아나기를. 그리고 한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배터리 주식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전기차 보조금 폐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이 일로도 흘러 들어온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고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그 삼성전자의 경쟁력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계속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조 원을 붓는 것과 동시에 체질 개선, 경쟁력 강화에도 같이 힘쓴다면 뭐 더 좋은 뭐 결과가 있지 않을까.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